2호의 정원여행, 정원친구 1호입니다. 좀 전에 시작편 앞에서 찍었는데 NG가 나서 오늘은 주롱 레이크 가든에 왔습니다. 이 정원은 규모가 지금 잠깐 볼까요? 옆에 좀요. 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서 야, 이거 오늘 어떻게 가봐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오늘 정원에 조목조목 힐링 가든도 있고요, 플레이 가든도 있고, 정원의 형태가 여기도 다양한 공간들을 계획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방대하고 넓기 때문에 한편으로 제가 이거 다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조목조목 공간마다 좀 끊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정원여행 하면서 친구들에게 그날은 아니지만 하루 지나서 보내고 있는데 좀 생동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2호와 함께 오늘도 싱가포르의 정원여행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정원의 크기는 정말 방대하게 커요. 이게 뭐 정원인지 공원인지 뭐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큰 정원입니다. 근데 이 정원은 현재 그 중국 정원, 그 일본 정원 이렇게 있는데 저쪽 그 호숫가 안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정원은 아직은 오픈을 안 했고요. 아마 3년 뒤에 재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정원이 먼저 오픈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여기를 오픈하면서 그쪽은 지금 다시 리니얼 공사를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한 3년 뒤에 다시 와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이후도 지금 여행을 이쪽에 계속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한 3년 뒤에 한 열흘짜리 정도에서 다시 좀 와야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국립박물관도 들어보고 도심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조금 보면서 정원을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되어지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정원여행 하면서 우리는 화려한 꽃과 열매에 대한 부분만 지금 보는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약간 뿌리도 보고 줄기도 보고 이런 과정들도 보여주면서 정원여행을 하는 것이 더 맛깔스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한 3년 뒤에 한 열흘짜리로 계획해서 다시 한번 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정원을 가지고 국가가 움직이고 그것이 관광자원으로 발전되어지면서 싱가포르의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정원은 또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일본 정원이 저 안쪽에 하나 있었거든요. 이럴 때마다 참 샘나요. 비행기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보면서 조금 더 우리나라의 정원을 형태화하고 시각화하고 거기에 가치와 철학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정립하고 담아낼 것이냐라는 것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K컬처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 정원 분야에서의 K컬처는 어떻게 시각화하고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정원은 우리에게만 남아있는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는 없겠다라는 얘기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큰 정원 형태에서는 2호에게 우리의 정원의 미래의 정원은 어떤 것을 고민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라는 것들을 계속 깨워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이번 여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의 정원의 모습, 우리가 만족하는 것들에 넘어서서 좀 더 그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들의 작업하는 소음을 좀 발생하고 있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린이 정원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린이 정원의 규모는 대략 한 500평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정원에 다 갔더니 뭐 이런 시설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 정원 안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메시지를 주는 방식이 되게 애들한테 재미난 메시지를 주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원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냐면 공간마다 이동할 때마다 다른 공간들이 보여지는데, 그 공간들이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식물을 가지고 되게 높낮이 있게, 그 다음에 통과하면 다음 공간이 나오게끔 그런 녹색이 다 감싸고 있다는 거고요. 드럼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데 한번 소리를 드드드드, 아이고 소리가 안 들려서 어떡하지? 어쨌든 소리로 뭔가 정원을 아이들한테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요소들도 많이 갖다 놨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역시 이 전체의 정원은 지금 여기에서는 놀이, 그 다음에 자연, 그 다음에 커뮤니티, 이렇게 큰 주제 3개를 가지고 이 정원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아이들한테 자연 속에서 정원이라는 것을 놀이로서 재미나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것들이 이 정원에서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는 방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바닥재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그런데 나비 나왔네요. 이 나비를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나비를 이게 철제를 땄어요. 레이저로 딴 다음에 이게 동물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딱 박아놨습니다. 다른 데 같은데 이 싱가포르 안에서 많이 봤던 바닥재 하나는 이렇게 어떤 식물의 인맥을 콘크리트 바닥에다 찍어가지고 각각의 자연의 이파리들이 이렇게 보였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스테인을 레이저로 딴 다음에 자리자리에다 이렇게 박아놔서 아이들이 걸어가면서 지루하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확인해보고 볼거리를 계속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게 이 정원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나와지는 화단이 보여지는데요. 이거 뭔가 약간 휠체어를 타고 이 정원에 접근했을 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식물을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원을 만들어놨던 것도 특징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들에게 공간과 공간을 이동할 때마다 작은 정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정원도 잠깐 보시면 미로 정원이구나 라는 걸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뭔가 이렇게 작은 것들만 하나만 가지고도 되게 재미난 놀이를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정원을 모으는 것들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것은 꼭 뭔가 여기서 이렇게 놀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 만들어주는 것보다 뭔가 공간만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충분히 그 안에서 놀이를 만든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정원 옆으로 해서 지금 그네 보이는데 이 그네 정말 재밌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어디든지 가면 저 그네가 있는데 저기서 발로만 왔다 갔다 양쪽에 저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그런 시설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뭐냐면은 하나의 미래공원인데 녹색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였었죠. 무슨 얘기냐면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공간에 대해서 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식물로 가지고 그러니까 식물로 삥 둘러서 공간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들이 이 플레이 가든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도 잠깐 보시면 화분이랑 이렇게 플랜트 화분에다 식물을 옮겨놨죠. 그래서 땅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이런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특별한 식물들 그 자리에다 심어놓은 것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원에서 또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있냐면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제가 뭘 넘기고 있나 하나하나 넘길 건데 보니까 정원에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어떤 음료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정보들을 여기다 이렇게 하나하나 써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식물이라고 그러니까 정원이라고 하는 공간은 지금 개미가 막 들어가서 제 손에 붙었었는데 아이들에게 정원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식물들이 그냥 볼거리 예쁜 것이 넘어서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맛있는 주스도 맛있는 요리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정원이라고 하는 공간은 여기도 지금 과거로부터의 기억을 이렇게 메시지를 써놨던 것처럼 정원이라고 하는 공간은 아이들이 재미나게 노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때처럼 재미난 놀이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원이라는 공간은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공간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공간들 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안전하게 재미나게 그리고 자연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것들을 이 정원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분에다가 식물을 심어놨죠. 그래서 화분에 있는 식물들은 특별히 뭔가 플랜트에다 심어놓을까 이런 식물들을 좀 다른 식물들을 계속 심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의 연출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문득 가다가 이렇게 의자도 상당히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나 쉴 수 있도록. 자, 이 정도는 지금 의자 옆에 보시면 뭔가 검은 테두리가 되어져 있고 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처음 제가 이거 왜 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뭔가 이렇게 테두리를 감싸고 거기에다가 부지포와 비슷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쳐놓고 여기에다가 지금 가만히 무슨 작물 심은 거 보이세요? 가지를 심은 걸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정원 안에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채소가 될 만한 식물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심어놔서 이 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식물을 대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의 오감을 효율적으로 많이
자극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정원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지 볼까요? 이렇게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자연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어떤 방법을 가지고 만나게 해줄까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걔는 줄을 쭉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이라고 하는 것, 제 동선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가다가 길이 쭉 끊기는 것 같은데 양쪽으로는 이제 수로를 만들어 놨죠. 그러면서 목재다리를 이렇게 건너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아까 키워드 전체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을 키워드를 선택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배수로 하나를 다른 데도 제가 보니까 배수로 하나도 되게 뭔가 인위적으로 했던 것보다는 자연의 물의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배수를 만들었다는 거 볼 수 있죠. 여기는 지금 잠깐 의자가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 것들을 갖다 놓고 함께 했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부추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중간중간에서 먹거리와 관련되어 있는 식물들을 이렇게 갖다 놨구나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정원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정원이 여기서 보면 되게 높낮이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평면적인 그런 정원이 될 수 있는데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되게 정원의 이 정원의 특징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 통나무 그냥 몇 개 잘라놓고 뉘어놓고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은 스스로 뭘 만들어요? 놀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서로 의논하면서 놀이를 만들어내서 창조적으로 놀고 있죠.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원이라는 공간은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지키려고 했던 것들은 공간들을 다음 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그죠? 공간이 충분히 그 공간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들이 이 정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거죠. 우리 옛날에 이렇게 뭔가 숨을 수 있는 공간들 많이 만들어주면 놓았잖아요. 그런 기억도 혹시 나세요? 아마도 지금 미끄럼틀도 보면 그냥 뭐 위에서 내려올 때 벌써 양쪽으로 뭐가 있나, 그냥 식물이 가득한 데 있어서 공간과 공간을 이동할 때 미끄럼을 타고 쑥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정원 안에서 정말 재미나게 놀 수 있는, 마음껏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놨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원을 만드실 때 평면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도 제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적인 것보다는 계속 마운딩을 만들어주는 거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시민 농장으로 이제 한번 제가 넘어갈게요. 아까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시민 농장이라고 하는 것들도 작은 텃밭을 이선생님에게 아마 분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하단을 제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시면 하단에 지금 뭔가 라벨이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누구누구의 정원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정원 안에 커뮤니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뭔가 경관을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이들이 어떻게 서로가 커뮤니티, 소통할 거냐라는 것도 되게 이런 공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뚜껑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뭘까? 이 텃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을 갖다 나눠놓고 이렇게 가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서 이제 이 말을 제가 보면서 이게 뭘까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독일에 갔을 때도 한번 봤던 건데, 시민농장에 오셨던 분들에게 새로운 작물을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식물을 소개한다든지, 그래서 좀 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실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화단이 한쪽에 있는 거죠. 즉 교육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재미나게 커뮤니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줘야 할까라는 정신적인 그런 공간들을 이 공간이 쓰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가든 안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이들에게 자유롭게 텃밭을 가꾸기도 하지만, 여기도 지금 다른 모델에 아마 이제 그 화단을 만들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커뮤니티 가든 안에서도 사람들한테 서로 소통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는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조금 더 질 높은 그런 화단, 시민농장을 만들 수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제가 2층을 해놨길래 저는 아이들 참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봤던 그런 시민농장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프 보이죠? 저 파이프에다 뭔가 심었던
어려웠던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핀터레스트에도 많이 봤는데 뭐 이런 정원들도 만들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정원 넘어가는데 이제 싱가포르에 이게 뭐 립스틱 야자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느라 편안하게 얘기해서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못 외웠는데 저는 상당히 고가래요. 저 뭐 짤방 거 하나라도 한 100몇만 원 한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뭔가 산책 걸어가는 정원으로 이제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쪽의 정원은 되게 넓은 정원인데 식물보다 이쪽 데크길을 좀 올려놨습니다. 한 1m 정도 올려놔서 약간 식물이 시야 아래에 있게 하고 우리가 뭔가 붕 떠올라서 하늘길을 걸으듯이 뭔가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데크길을 마련해 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쪽은 이제 매립지였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립지였던 땅이 이게 정원화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맨 끝에 한번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정원은 뭔가 사람들이 식물을 밑에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거닐 수 있는 그런 데크길을 마련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곡선의 길을 좀 더 더욱더 뭐라 할까 이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선의 이 길을 좀 더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양쪽에 테두리를 두긴 뒀는데 지금처럼 환한 것도 있고 테두리 밑에 쪽은 되게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라인이 좀 더 곡선의 라인들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확인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곡선이 간결하면서도 뭔가 곡선이 더욱더 시각적으로 밝음과 어둠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곡선의 느낌을 더욱더 극대화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득 가다가 이제 제가 벤치가 두 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뭔가 저쪽을 시야를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냈죠. 사실은 정원을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큰 즐거움이 있어요. 사람들의 행동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이런 공간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떤 모토로 걷다가 어디에서 어떻게 앉고 해서 어떤 공간을 바라보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원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을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정원사는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그 경험했던 것들이 내가 공간을 계획할 때마다 떠오르게 하죠. 다음에 이제 글라스 가든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글라스 가든은 상당히 좀 넓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좀 더 디테일 있게 글라스 종류들을 표현했으면 어땠을까? 좀 더 색감이 있는 글라스 존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어떻게 글라스 정원을 만드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중앙길을 쭉 따라가다가 장학길이었었고요. 중앙길을 쭉 따라가다면 오른쪽 왼쪽으로 있었는데 좀 전에 보였던 것처럼 이렇게 큰 마운딩이 몇 개 있어서 뭐 평면적인 것을 좀 입체적으로 했고요. 제가 글라스를 한번 이제 옆으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지나가고 있는데 좀 장난기가 발동해서 우리 옛날에 이런 영화 하나 좀 찐 거 보인 거 기억나세요? 영화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글라스의 장점이 뭐죠? 뭔가 이렇게 장난치를 하면서 이렇게 부들부들한 아이들 만지면서 거닐어가는 이런 느낌 그리고 바람이 보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글라스가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바람의 속도들, 바람의 방향들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바람을 보면서 거닐 수 있다라는 게 글라스 정원의 가장 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글라스를 많이들 활용해요. 정원에다가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글라스 정원을 많이 심어서 글라스 정원을 완성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우리처럼 좀 작은 정원 안에서는 글라스를 조금 포인트로 이렇게 뚝뚝 두면 되게 야성적인 그런 느낌의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글라스 정원의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마운딩에 있길래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갔을 때 전체의 글라스 정원이 어떻게 보이는가, 한눈에 보이는가 이렇게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지금처럼 평면적인 곳에 있어서 뭔가 올라가서 봤을 때 전체 경관이 이렇게 하늘에 내려다 보이니까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정원의 역할도 이런 높이 있는 잔디마당이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이 다음 정원은 뭐냐면
몰랐을 적은 저 멀리에 뭔가 고사목 하나가 저렇게 보이더라고요. 저 왜 이렇게 고사목을 놔뒀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좀 전에 영상 보시면 무슨 영상이었냐면 안내 표지판이 있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폐기장이었었잖아요. 폐기물. 그래서 거기서 폐기장을 다시 막 뜯어내면서 거기서 나왔던 철근을 가지고 하나의 구조를 만들었다고. 제가 맨 처음에 저 고사목이 죽은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은 나무 괜히 놔뒀네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저게 다 철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까이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기억이 무엇이었는지, 원래 이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를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한번 기억하게 했던 그런 조형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어떤 시간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를 기억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장정원 많이들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큰 정원 만들 때는 그래서 뭔가 상징물적인 것, 또 그 땅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시각화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잘 살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까이 가서 이제 봤습니다. 오, 진짜 철근이었죠.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뭔가 봉비리 열을 가해서 하나 다 씌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아이고야 고생을 많이 했겠다라는 본능적인 직업병이 발달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땅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들을 이런 조형물 하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해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었다라는 것들이 이 정원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에 좀 넘어갔어요. 뭔가 성벽이 있는 데인데? 라고 해서 멀리 봤을 때는 모양인데 가까이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다.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아까 저쪽에도 있었거든요. 뭘까? 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지금 보여지는 이 부분이요. 여기에서 이 글라스원에 찾아오는 새들을 이렇게 바라보라는 관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글라스원이 새들에게 안식처와 먹이 사슬과 먹이를 구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하게 이 글라스원이 자연의 새들에게 다양한 동물들에게 어떤 제공을 해주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부분에 제가 이 전체 규칙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NG가 나는 바람에 못 보여드렸고요. 지금 제가 북쪽 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내려왔었고요. 이 아래쪽 남쪽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부터 해서 이 양쪽에 중국 정원과 이쪽이 일본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정원이 아직 오픈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올 거고, 지금 제가 손가락에 따라가는 대로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올 거고, 관람할 거고, 지금 제가 여기 장소에 있습니다. 이 장소는 가든하우스가 지금 이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가든하우스 쪽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가든하우스 건축물을 지을 때도 제로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이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건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가 지금 지속 가능한 정원으로 가려고, 미래의 정원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정원을 갈 거냐라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이런 수로들도 보면 전체 워낙 넓기 때문에 물이 어디서부터 어디에 갈 거냐라는 것, 인위적 수로를 만들지 않고 저기 오픈형 수로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나무 이렇게 막 쌓아놨어요. 도대체 통나무 저 애들 놀이터라고 만들어놨을까? 이거 뭐야? 왜 통나무 이렇게 해놨을까?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표지판 가서 좀 봤어요. 이게 뭘까? 라고 했더니 자연의 최말단에 있는 분해자들이죠. 분해자들이 어떻게 이 통나무들을 시간이 가면서 분해할 것인지라는 거를 시계관의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정보를 줬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생태계는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을 시각적 정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처음에 이제 자연이라는 키워드가 이 안에 있었잖아요. 철저하게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걸 지배하는 것이, 지금 보세요. 지금 통나무가 이제 많이 분해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것들을 이게 정원에 찾아왔을 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뭔가 정보를 받아들이게 하고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정보들, 이런 공간들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도 이 정원에서 저희가 되게 느낀 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점 시대적인 세계적 키워드, 지속 가능한 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원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라는, 그래서 이거가 정원 행동이라는 단어를
정원을 지금 작년부터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원에서 자연이라는 거 어떻게 지켜야겠다라는 것들 시각적으로 전달했던 그런 정원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이 장편이 잠깐 보여지는데요.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들은 정말 이 정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농약을 쓸까? 안 쓸까? 어떻게 이 정원을 관리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런 것 정도까지 못 봤지만 책 한 권 사왔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 지금 이 비파리 벌레 먹은 거 제가 막 한번 찾아봤거든요. 분명히 이들의 방법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관련된 관계자를 만나고 보지는 못했지만 책 한 권 사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나라의 정보를 찾다가 그쪽 관련된 식물책 좀 찾아서 한번 연결을 해보고 언젠가 갔을 때는 그들을 좀 만나고 와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 물정원이 하나 있는데요. 물정원은 그냥 물을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안에 물이 들어와서 정화해줘. 가장자리에 있는 식물들이 지금 물을 지금 정화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분해자로서의 생물체 아니면 이 안에 왔을 때도 물과 이런 수초들이 어떻게 물을 깨끗이 만들어주는 그 과정들을 이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짧지만 아주 짧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30분이 다 돼가니까. 어쨌든 오늘 주로 마지막 영상인데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곳이 매립장이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민이나 피트병이나 이런 것들을 뿌리가 이렇게 딱 감싸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자기 사실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여러 가지의 만감이 교차했던 그런 정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자연, 놀이, 그 다음에 커뮤니티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이 정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로 크랙 메이커 가든에서 오늘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미래의 정원을 또 현재의 이 정원 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지를 발표해보면서 도시 속 안에서 어떤 정원을 만들어야 할지 한번 다시금 고민했던 그런 정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긴 시간이지만 정말 아쉽겠지만 다음에 또 만나게 안녕.